불평만 하고 잘 못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방송에도 제 방송에도 올린 내용이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신 내용이 그 청년 일자리 7꾸러미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근데 그게 청년 추가 고용을 하면 그 장려금을 주는데 사업주가 한 1,200만 원 아까 그 사대보험 지원 받는 거 그거에 대한 저희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네네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금 답변이고요. 그 지원을 받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원을 사대보험료가 무서워서 못 신고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상 그게 저희 같이 이제 인원이 많은 경우는 되지만 그 5인 미만은 또 이 제도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그 혜택을 보는 제도도 나와야 돼요. 꼭 5인 이상이 아니라. 그리고 취업 청년에게 잠깐만요. 네네네. 잠깐만요. 아까 네. 권순호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정비 관련해 가지고 네네. 임대료 말씀하시면서 네. 공시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올라가고 건물주들이 그 세금을 네네.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네네. 식당 예, 하는 예. 사람들에게 그냥 다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네. 그래. 근데 이렇게 이 논리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논리. 네. 이 논리가 좀 이해가 제가 안 가는 게 네네. 한편으로는 꼭 본인들 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네. 그게 왜 세입자 부담으로 전적으로 가야 되고 그걸 무조건 우리는 받아야 되고 네. 이게 시장에서 그냥 이게 상식입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만큼 이제 일종의 불로소득이잖아요. 불로소득이지만 네. 제가 건물주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예. 사실상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아니 그거야 그분들 사정이고 네네. 그분들이 내고 나서 네. 자기들이 그래도 이익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 이 사업 자체 저희 건물주분께서는 예.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예.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하다못해 경비 아저씨 인건비까지 다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월세를 더 오를 내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평균 5시간 이상 청소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저희는 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세입자분들도 같이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건물주는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심한 경우에는 제 인테리어를 다시 이제 원래 좀 샵을 이렇게 좀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뭔가 다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예. 있는데 두려워서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쫓겨나갈까 봐. 아니요, 실질적으로 네. 저는 이제 대화라기보다는 이제 내용 증명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인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상을 어느 정도나 요구합니까? 그럼요. 건물주분들도 똑똑하세요. 딱 법적인 아니면- 선을 알고 계시죠. 그래요? 지금 현재 근데 9%잖아요. 과거에는 뭐 엄청나게 요구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월세가 좀 잘 된다. 그렇죠. 이 장사 잘 된다 싶으면 장사가 된다 뭐 가령 싶으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려라 이런 그렇게까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렇죠. 거기 분들도 이제 아시니까 네. 좀 딱 테두리 안에서까지만 이제 맥시멈으로 올리시죠. 어느 정도죠 이게? 9%. 9%? 네. 지금 현재 9%잖아요. 근데 딱 올리시면서 이제 9%도 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의미로 계속 9%면 그렇죠. 최세지. 한 샵에서 네. 그러니까요. 13년을 영업을 했어요. 13년을 영업을 하면 예를 들자면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올려줬다라고 하면 최소한 6번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됐을 9%씩? 때는 그러면 주변 시세와 또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인상된 만큼을 또 건물주는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변 상가에서는 나보다는 시세가 낮다라고 하면 제가 아무리 매매를 내놓으려고 해도 저는 이제 당연히 거래가 될 수가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좀 사실적으로 좀 살짝 불안해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지나고 나면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이제는 뭐 계약을 그만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설 투자를 다시 재투자를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저는 그렇죠. 이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지금 유광근 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취자분 중에 높은 월세가 문제가 아닌가. 본인 월급이나 수익이 그동안 올라간 건 무시하고 최저시급만 비난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정점으로 가면 피라미드의 정점에 건물주가 그쵸. 있네요. 네, 건물주와 하늘이의 건물주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거 네. 뭐 어떻게 대항을 근데 장사가 잘 되면 네.
나만큼 장사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조금만 올려라. 내가 안정적으로 월세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그게 안 먹혀요? 네, 저는 그게 좀 건바이 건인데요. 예. 근데 건물주분의 네,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잘 만난 케이스고, 예. 여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슬픈 케이스고. 네, 슬픈 케이스고. 그렇죠. 어떤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 뭐 엘리베이터를 다시 설치할 거예요. 다시 예. 건물에 이제 없었던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건데 예. 지금 현재 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인테리어는 이미 처음에 다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기존의 샵에 2평 정도를 다시 이제 조금 바오 그것까지 이해를 해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다고 하지만 2평만큼의 공간에 저희 인테리어는 되어 있을 것이었고 예. 2평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소음이나 기타 등등에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건 좀 제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살짝 말끝이 흐려지시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재계약이죠. 그때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흘려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죠. 이거 어떻게 고민을 해결을 해야 할까? 지금 이 안에 식구들이 있는데 직원이 그렇죠. 또 5명, 6명이 있는데 네. 내가 당장 내 손해를 보고 여기를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 저 친구들은 또 실직자가 되는데 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고 참 오너는 힘들어요.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는 1층에 주로 많이 네네. 위치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월세 내는 금액도 굉장히 클 텐데 어떠십니까? 이제 월세도 월세이지만 예. 그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예. 뭐 광고비에 뭐 기타 운영비 해가지고 250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부동산은 뭐 이렇게 음식 하는 데처럼 뭐 저 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니네가 돈 들어갈 게 뭐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케팅 비용 같은 게 많이 그렇죠. 있네요. 마케팅 비용과 이제 뭐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어도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돈들이 있고 제가 이제 힘들어서 문을 닫고 싶어도 그 권리금을 제대로 형성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뭐 문을 닫고 제가 직원으로 가고 싶어도 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경제 심리를 자꾸 언론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네, 그러니까 힘들다 하면 네. 이제 사람들이 주머니를 닫잖아요. 네. 자꾸 주머니를 닫고 그게 이제 계속 힘들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언론들이.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돈의 흐름이 다른 데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돈 많은 사람들한테. 네,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앉아 있어 백화점 보면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난 이제 그 매장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곳이 네. 이제 역삼동이라다 보니까 대치동 학원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학원가? 네. 예. 그러니까는 저희 손님이 이제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500만 원 정도 들어온대요. 자기 손에 네. 세금 빼고. 네. 그런데 그 집 사교육비가 400만 원 이상이에요. 아이 둘에. 월급이 500만 원인데 네네네. 400만 원 쓰는 거. 예. 그 부모님들은 뭐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엄마는 어떡해요? 네, 어머니가 뭐 다른 데 가서 알바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다른 데로 흐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한쪽에서는 또 힘들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도 많잖아요. 사실은요. 돈이 막 다른 쪽으로 흐르는 곳이 그렇죠.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상하게 비생산적인 곳에 흐른다.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다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니까 좀 그런데 부동산에 이렇게 있으면 손님들이 와서 어떤 엄마가 목동에서 이사를 오려고 한대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 교육 때문에 오려고 한다. 네. 그런데 그래서 아이가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4살이라는 거예요. 4살. 그래서 제가 살짝 터치를 하면서 너무 빨라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실제.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교육비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4살 때부터. 네, 4살 때부터 이쪽 지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강남에 꼭 엄마들은. 그런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닐 텐데. 물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물론 그런데 대치동 학원가에 가면 비일비재한 일이고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에는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공고가 붙죠. 이때는 조용히 하고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미용실에도 시험 기간에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조용해요. 예. 조용하다고. 네, 조용해요. 네, 저희 거의 경제가 계시는 안 분이 돌아요. 계시더라고요. 저희 지금 최저임금 이야기 해봤고 임대료 이야기 해봤고 비용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장의 경쟁 상황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시죠. 왜냐하면 이 식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1인 혼밥 쪽 그다음에 뭐 아주 쉽게 간편하게 그냥 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도 좀 주문을 많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이고 네네. 비용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네네. 이런 경쟁 상황이 어느 정도로 치열해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그래도 대전에서 조금 잘 된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예. 그 주위에 최근 들어 6개월 동안 예. 7곳에 고깃집이 생겼어요.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네, 거리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몇 그래요.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네. 6개월 만에 7개가 생겨요? 네, 네. 근처에? 3분 거리. 3분 거리에 걸어서 3분 3분 거리에 고깃집만? 네. 오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한 매장당 아무리 제가 잘 된다 해도 한 매장당 예를 들어 2테이블 정도만 손님을 예를 들어서 가져간다 해도 예. 예를 들어 한 테이블에 5만 원 잡고 그러면 10만 원. 일곱 집이면 7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뭔가 잘 된다면 우르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예. 이게 3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안 되는 경우 또 바뀌었는데 그렇게 경쟁하다 보면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결국 사실. 네, 다 같이 망하죠. 다 같이 힘들어져 네, 버리는 다 같이 거잖아요. 힘들고. 네.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는 직원분들도 불안하고. 저희 미용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네. 예전 같으면 이제 내가 무언가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제 손으로 기술을 펼쳐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만족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단순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은 팔방미인이어야 돼요. 할 줄 모르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쉽게는 뭐 예를 들어서 사진도 이미지도 잘 찍어야 하고 동영상도 잘 만들어야 되고 동영상을 편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를 PR해야 되는 시대가 돌아오게 되니까 과거에는 이제 열심히 기술만 배워서 열심히 잘 하면 됐죠. 머리만 단순했죠. 잘 갖추면 머리만 잘하면 되는데.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동영상도 잘 만들어야 되고 글을 잘 쓰는 작가도 돼야 하고 그냥 무작정 자영업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안 되죠. 정말 힘들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 한 번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늦었는데 내일부터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비교적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퀴즈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지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주방용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이동수님, 오늘 게스트분들 칭찬도 많군요. 말씀도 잘하시고 내용이 너무 알차네요. 다음에 꼭 2부도 진행해 주세요. 이런 말씀 해주셨고 0556님, 오늘 방송 너무 실감납니다. 그걸 노렸습니다. 실감나는 거. 경제학자들의 고리타분한 이야기 저도 사실 싫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최백운 교수가 화내시는데 전학님, 이런 방송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장동건님, 저희 작은 마을에 미용실이 10개입니다.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경쟁 상황이 굉장히 치열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 함께 정부가 그렇다고 무슨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보니까 각자 또 도생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정부는 또 최저임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 또 보호해야 되지만 또 자영업자들 역시 또 함께 또 진흥해서 또 같이 잘 살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은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업의 성패 요인 요것만은 좀
명심하고 자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죠. 예. 일단 되게 많은데 이제 차별화된다 하면 이제 아까 주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경쟁사의 상황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솔직하고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예,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부에는 이래줬으면 좋겠다. 정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현장감 있는 네. 예,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현장감 있는 정책. 예, 현실이랑 동떨어진 이렇게 부자들을 이렇게 타깃으로 못하고 예.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일부는 예, 서민을 죽이는 부동산 정책이다. 네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오히려 서민들을 살려주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권순우 대표님은 말씀. 일단은 만약에 자영업자 시장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예.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일단 글쓰기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크게 들고요. 공감해요. 쓰기부터. 네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블로그를 운영하든 아. 페이스북을 하든 인터넷. 왜냐면 장사 요즘 같은 상황은 그럼요. SNS 자기 무시할 수 자신을 없죠. 드러내야 되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PR 예, 해야 하니까. 그뭐 블로그부터 시작을 해서 등등등을 하셔야 되고, 예. 네,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근에 뭐 정책 자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받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요. 그거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고, 예, 그게 제일. 그런데 이제 그걸 받는 기준도 작년 기준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신용평가도 작년 기준이고. 근데 정말 어려운 분들은 작년에 당연히 안 좋겠죠. 매출도 안 좋고. 예. 예, 그런 상황인 분들은 대출도 못 받아요. 예. 지금 정책자금 뭐 이유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탁상 공론이 아니라 예. 정말 현장 아까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정말 현장에 맞는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좀 조문임 원장님이신가? 네네. 이시네요. 예. 저는 되게 쉽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아까부터 계속 성공과 노력을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 지금 현재 진짜 자영업을 하고 이 분야에서 무언가 성공을 하고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 팔 수 있고 서비스만 해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면서 나를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PR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만큼 오너가 그만큼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저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다. 네, 그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정부가 이번 정부 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뭐 카드 수수료 인하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좀 됐습니까? 아니요. 안 됐어요. 네. 예. 저희 미용업 같은 경우는 진짜 더더군다나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그렇거든요. 예.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의 카드 수수료하고 예. 미용실은 카드 수수료가 달라요. 아. 미용실은 카드 수수료가 2% 3%대거든요. 예. 이거는 왜냐하면 과거에부터 바뀌지 않은 정책으로 약간 사채업종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머리 안 자르고 사채업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상당히 높거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식당이나 이쪽은 약간의 도움은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 구간별로 혜택이 틀리기 때문에 예. 쉽게 해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혜택을 좀 받다고 봅니다. 네, 미용 냉정하게. 같은 경우 사채업종에 들어가서 네. 안 되는 거 저희는 부동산 카드가 중개업 같은 아직. 경우는 아직. 아직. 네. 그래도 높긴 높아요. 그 마트 수수료보다 지금 보통 적용받아서 한 1.6 정도 될 건데 그렇죠. 1% 이하로 차이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과 함께한 난상 토론이었습니다. 이진의 조은임 원장과 500돈의 권순우 대표,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유은영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은 8,350원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작진이 또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내일 4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